자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맛있는 중국어학원의 HSK 합격 복격기 양용호입니다. 12월 3일 2017년도 마지막 5급 독해를 위한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독해 2부분 단문 읽고 내용 일치 고르기 부분입니다. 자, 목차를 보실게요. 오늘 제가 개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늘 하던 건데 다시 한번 살짝 추가해서 선별식 독해 풀이법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실전 예제를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지문에 나왔던 독해 지문을 해석하면서 여러분들의 어휘력 그리고 해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득점을 하려면 자, 이 부분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독해는 총 45문제, 시간은 45분, 한 문제당 풀이 시간은 1분이 채 안 되는 겁니다. 자, 효율적 시간 안배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독해 이 부분이 탄력적으로 시간을 잘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게 뭐냐? 독해 이 부분에 고득점을 받으려면은 일단 정답을 맞춰야 되겠죠. 정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속도. 이 속도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선별식 독해.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선별식 독해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물 흐르듯 해석하면서 특정 단어가 있는 문장은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자. 그거였죠. 자, 오늘 특히나 강조될 내용은 기타 부분에서 研究调查显示 혹은 表明发现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까요? 연구나 조사가 나타낸다, 발견했다. 그러면 조사, 연구는 왜 하는 겁니까? 이건 팩트야 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연구하거든요. 따라서 이 뒤에 있는 내용은 무조건 주제와 근접한 내용이에요. 바로 주제가 되거나. 专家指数도 가끔 나옵니다. 전문가가 지적하기를, 전문가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 내용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해서 정답을 고르는데 활용을 하자. 이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늘 강조하는 그러나, 전환, 그러나 할 때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 정지하시고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30초 안에 푸십시오. 아시겠죠? 자, 화면 정지하고 30초 동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화면 정지. 자, 여러분들 30초 안에 문제를 풀어보셨죠? 네. 자,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독해 이 부분을 잘하기 위해서 시간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 정확성이 선결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빨라야 된다. 빠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자,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코끼리라는 동물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코끼리 전체를 보셔야 됩니까? 아니면은 코끼리의 코나 코끼리의 발이나 아니면 코끼리의 귀만 보고도 알 수 있습니까? 후자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다 봐야지 그 진실을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의 문장이라도 제대로 해석을 해서 그것이 내용이 확 와닿게 될 때 우리는 그 문장을 통해서 이 한 편의 글이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지문이 그렇진 않지만 많은 지문들이 그런 식으로 주제를 혹은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많은 문제를 푸는 데만 집착하지 마시고 문제를 풀 때 하나하나의 문장을 해석해보는, 정독해는 의미 있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실력이 향상합니다. 그러면 한 문장만 가지고도 대충 이런 흐름, 이런 주제, 이런 내용일 것이다 라고 추론할 수 있고 거기에 걸리는 답을 바로 고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 읽지 않아도요. 자, 가보겠습니다. 보세요. 일단 눈에 띄는 게 딴이 보이고 이시양研究显示가 보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 이미 선별식 독해에서 말씀드렸죠. 자, 갑니다. 창잉마마. 따옴표가 친 것은 생소한 단어인 경우가 많아요. 그 새로운 정보를 중국어로 소개해 주겠다는 겁니다. 참고로 창잉은 파리입니다. 파리 엄마예요. 자, 이것은 是指 무엇을 가리킨다. 아주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정의를 내릴 때. 나시에 짜장은 가장이란 뜻도 있지만 학생 혹은 아이를 둔 부모를 가리킬 수 있어요. 부모 혹은 학부모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那些过分, 자, 过分关注孩子的家长.
지나치게 아이에게 관심을 갖는 학부모를 가리킨다. 창잉마마란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왜 쪼레이자장 시투, 시투는 시도하다라는 거고요. 이 학부모들은 뭘 시도한다? 시커, 중요한 5급 단어. 시시각각으로 走在 어디를 걷다. 孩子面前 아이 앞을 걸으면서 提前 미리 왜 누구를 위해서? 他们 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扫清 깨끗이 청소하다. 障碍 장애를 깨끗이 청소하려고 합니다. 네, 요건 좀 지울까요? 복잡하니까. 자, 단 하지만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것 가지고도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가도. 왜냐면은 이 글은 어떤 보면 여기 보시면은 선택지를 보시면은 다양하게 많잖아요. 그렇죠? 글자가 같은 글자로 시작하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들 선택지를 먼저 보는 게 아니고 이것을 먼저 보는 게 좋아요. 지문을. 그래서 중심 내용을 파악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보통은 자주 나오는 글의 형식 중에는 뭐가 있냐면은 통념 플러스 주제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잘못된 혹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일반적 행위, 하지만 그건 옳지 않아. 그러나 하면서 주제를 반박하죠. 주제를 나타내면서 반박을 하면서 주제를 나타내게 돼요. 바로 그런 형태의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모들의 행위가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过分이라는 것은 항상 과분하다, 그러니까 지나치게라는 뜻이니까 우리말에 과유불급이 있는 것처럼 지나침은 부족함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행위는 옳지 않다라는 쪽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확실히 근거를 확인해야 되겠죠. 자, 보실까요? 단, 하지만 이상시 연구显示 자, 한 연구가 나타내기를 过分关照 자,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다. 아이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부모는 会妨碍 5급 단어 방해할 수 있다. 무엇을? 儿童个人能力 아동 개인의 능력과独立意识 독립의식의 발전에 뭐뭐 할 수 있다? 妨害 방해할 수 있다. 이렇게 동사와 목조가 멀리 떨어져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 주제 감 잡으셨습니까? 창잉마마라는 것이 있는데 过分关注한다. 아이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아이의 발전에 妨碍 방해가 된다라는 것이 포인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 한번 가볼게요. 잉 마땅히 샹 창잉마마. 창잉마마라는 것은 저기 파리 엄마를 향해서 배워야 한다. 그러면 그들에게 배워야 한다. 그들의 행위는 좋다라는 얘기죠. 아니죠. 오히려 아이의 발전에 방해가 되니까. 그 다음 시, 孩子的幸福感在下降. 자, 행복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본문을 찾아봐야 돼요. 在下降, 행복감이 떨어지고 있다. 과연 그 내용이 있을까요? 下降을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B, 过分关注孩子反而有害. 자, 과분하게 아이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反而 중요한 부사. 무슨 뜻? 오히려가 됩니다. 오히려 有害, 유해하다. 아이한테 해롭다라는 뜻이죠. 어때요? 정답이죠. B가 정답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주제는 하나입니다. 중심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많은 학부모들이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다라고 해놓고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방해가 된다라고 했으므로 이 글의 주제는 이러한 행위는 부모로서 옳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를 보니 过分关注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것은 오히려 유해하다가 가장 알맞다는 거죠. 네. 자, 다 읽어볼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네, 제가 그래서 30초를 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늘 말씀드렸지만 다 읽어야 하는 지문이 있고 다 읽을 필요가 없는 지문이 있어요. 다 읽을 필요가 없는 지문도 있습니다. 자, 뒤 볼게요. 孩子淘气一点儿.淘气도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장난스럽다라는 거죠. 아이가 좀 장난스러운 것은 也没关系, 관계없다. 장난치게 해둬라 라는 뜻입니다. 본문에 그 내용이 없어요. 여기에 幸福感, 행복감이 있지만 내용을 해석해 보면은 아까 여기 幸福感이 있었잖아요. 확인해 볼까요? 无微不至的, 无微不至는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어디에나 도달하는, 그죠?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주는 이것은 会降低, 낮출 수 있다. 아이의 행복감을. 자, 여러분들 이러한 행동을 하면 아이의 행복감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였죠. 가능성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예
지금의 아이들의 행복감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통계 자료가 없잖아요. 이런 행동을 하면은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면 오히려 아이의 행복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얘기지, 지금 아이의 행복감이 지금 낮아지고 있다, 우리 요즘 아이들의 행복감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중식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연지우 시엔스가 나타내고자 하는 이 중심 내용에 부합하는 B가 정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좋습니다.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목차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한번 독해 실력을 향상하도록 제가 한번 좀 더 좋은 내용을 뽑아 보겠습니다. 시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었어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시커는요, 아까는 시시각각으로 늘이라는 부사예요. 해석하면은 엄마는 늘, 아빠 엄마는, 부모는 늘 시시각각으로 走在孩子面前, 아이 앞을 가려고 한다. 근데 시커는 시시각각으로, 늘이란 뜻 말고 명사도 있는데 때, 시각이라는 명사도 있어요. 바로 이렇게 씁니다. 보시면은 关键时刻가 있죠. 关键은 관건, 매우 중요한. 그러니까 관건의 때, 우리말로는 결정적인 때라고 해석합니다. 자, 시커는 뭐도 된다? 시시각각으로 늘이라는 부사 말고 때, 시각이라는 명사도 가능하다라는 점을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显示, 나타내다라는 표현인데 보여주다, 나타내다라는 뜻이랍니다. 고전 격식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연구에서 나타내기를 研究显示. 그러면 이 표현만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研究显示되지만 또 表明도 돼요. 근데 여러분 한자를 아시는 분들이 이걸 표명하다라고 하거든요. 표명하다, 연구가 표명하다라고 하면 어색하게 느껴서 이게 호응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表明이 때는 분명히 나타내다라는 뜻으로 研究显示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혹은 수지, 데이터가 나타낸다, 데이터가 분명히 나타내기를, 이 표현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점을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显得 뭐뭐 하게 보이다. 오면 안 돼요, 여기에. 显得 피곤해 보이다. 显得很累. 이때 쓰는 거죠. 여기는 쓰지 않아요. 表现 역시 오지 않습니다. 表达 오지 않습니다. 表达는 특히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表达는 뒤에 뭐가 오냐면 표현하다는 뜻인데 감정이나 생각이 목적으로 온다라는 거 表达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妨碍 아까 뭐라 그랬나요? 방해하다 그랬죠. 발전을 방해한다 그랬습니다. 5급 단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둘이 독립하다, 역시 5급 필수 단어. 그 다음에 뚜이 따이가 있네요. 여기 보면은 정추에 뚜이 따이가 있는데 정추에는 정확하다라는 뜻 말고 올바르다라고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걸 해석하면은 올바르게 스트레스를 마주하다. 뚜이 따이는 마주하다, 대하다라는 뜻이랍니다.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추에 뚜이다 이하리 하면 올바르게 스트레스를 대하다라는 뜻이에요. 스트레스를 막 피하고 막 힘들어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래 너 스트레스 그래 왔구나, 이게 실체구나 라고 인정하고 올바르게 그 스트레스를 대한다는 뜻이고요. 선택지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乐观对待生活 하게 되면 낙관적으로 생활을 대하다라는 겁니다. 자, 5급 어휘, 중요한 어휘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독해 이 부분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선택지를 빨리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예요. 자, 독해 이 부분 역시 자주 나오는 선택지, 자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종종 등장하는 일부 선택지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 꿰고 가셔도 선택지 해석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겁니다. 여러분들, 저의 다음 카페로 오시면 단골 선택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반드시 독해 이 부분에서 큰 효과를 볼 것이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맛있는 중고 학원 HSK 합격 복귀 양영호 강사와 함께 HSK를 한 달만이라도 준비를 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2017년 12월 마지막 5급 시험 건투를 빌겠습니다.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大家辛苦了，再见。